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그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블로그 챌린지를 시작을 했는데요. 1일 1포스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퀄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총 20개 정도의 글을 쓰는 것을 챌린지로 항상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저에게는 매달 있는 일이긴 한데요. 너무 누락이 많고 그리고 방문자가 적은 분들이 좀 많은 거예요. 저는 코칭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제목만 봐도 문제점이 뭔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편인데 사실 그냥 매일매일 글을 쓰면 이게 결코 해결이 안 돼요. 문제점을 뜯어 고쳐야 돼요. 어떤 키워드를 제목에 나열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어떤 글쓰기를 해야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 모르면 안 되셔요. 제가 팩폭을 하자면 모르는 상태로 글을 썼을 때 1년 후에도 변화가 없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주위에 보면은 이후 새 글피드 이렇게 뜨잖아요. 가면 너무 안타깝고 막 붙들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활동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력 단절도 겪었고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것들을 겪어왔다 보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육아맘들을 주로 가르치는 게 목표라서 그 이외의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는데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 일단 그 엄마들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제 유튜브만 보시고 하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테니까 이것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유튜브를 안 보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 방문자가 오르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키워드를 몇 번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왜 누구는 아니라던데 이렇게 하라던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몇 번을 넣으라고 한 것은 정말 1단계의 수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거를 좀 깊숙이 좀 알아보면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서 그게 주식이나 이런 건 되게 핫하지만 인기가 없는 키워드가 있어요. 전문성을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미용실이나 뭐 어디 학원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 만나러 가잖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체험단 글들이나 이렇게 놔둘지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이 가능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따라서도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정말 글쓰기를 잘 못하시는 분일지라도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뭐 넘어와서 좀 팬층이 좀 있다던가 또는 공동구매를 좀 하신다던가 물건을 파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번 주에 공동구매가 여러분 몇 개나 있겠어요. 겹치는 물건이 사실 많지 않아야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마침 그 물건을 되게 자세하게 잘 풀고 좀 끌림이 오도록 글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웃수 늘어나겠죠. 조회수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잡아드리는 건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써야 되는지 그 개념이 필요하고요. 키워드를 뽑으실 때 일단 2개 정도만 뽑아라. 3개 정도 뽑아가지고 다 챙겨가지도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2개 정도를 뽑아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걸 본문에 문장에 골고루 넣어야 돼요. 그냥 막 때려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노린 그 제목 안에 들어있는 그 키워드들을 적당량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전에는 10번 반복을 해야 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나이대,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찾는 관심별로 이제 여러분들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로직이 있는데 얘가 지금 계속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메인이나 홈판에 뜨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기본은 분명 작동하고 있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여러분 시스템을 전체를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 고치고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는 다시 수정하고 실제로 한 3년 전인가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썸네일 일반적으로 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이전의 로직 중에서 사람들이 너무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글을 누락시키는 그런 로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썸네일이 어때요? 명함처럼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썸네일을 달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누락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었고 한 달 지나고서부터는 이 로직을 걔네가 좀 바꿔줘가지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올리셔도 누락도 안 되고 다들 약간 그렇게 써야지 인플루언서가 된다라는 이런 개념까지 요즘에는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 플러스로 이제 점점 인공지능이 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 개념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키워드라는 검색 단어 사람들이 찾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거를 2개를 가지고 온 다음에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키워드를 본문 안에 골고루 5번 정도 넣어주실 것. 이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1단계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일단 최근에는 불토 플래너라는 걸 써가지고 조회수, 키워드 검색에 이용을 해서 각각 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요. 일단
기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이게 키워드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찾는가? 라는 개념으로 두 개를 여기서 뽑아내야 돼요. 키워드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다른 분들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보시면 저는 준체 6단계예요. 근데 블로그를 한 10년 전에 개설하신 분은 사실 최적 단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 10년 전에는 매일매일 글을 쓰면은 최적을 달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서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도 능력인데 근데 여기 왼쪽 오른쪽을 잘 보시면 왼쪽이 저예요. 저는 유효 키워드가 85개예요. 방문자가 이제 3, 4천 정도 나왔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챌린지를 운영하는 게 너무 많아서 글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2,500 정도 나오는 방문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방문자가 지금 평균 400 잡히죠. 어때요? 최적이더라도 제가 이런 말은 중간중간 했었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최적 지수라고 해서 무적이고 무조건 방문자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시의성 있게 잘 검색이 될 만한 걸 꾸준히 고민해야 돼요. 근데 내가 집에 있는 걸 쓰면 당연히 방문자가 적은 키워드일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평균 방문자를 가져갑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방문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랑 오래 일하셨는데 지금 복직을 하셔서 바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문자를 2천까지 넘겼지만 본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분 블로그는 들어가면 다 협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쓴 글의 주제를 얼마나 열심히 쌓아왔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적이시기도 하니까 업체에서 협찬을 잘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협찬이라는 게 한 번 거래를 하면 메일로 계속 오게 되어 왜냐면 새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여태까지 했던 협업을 했던 블로거들한테 연락을 먼저 1차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추가로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가 나중에 낮아지더라도 또는 방문자가 낮더라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 체험단 협찬받고 그 수익화하시는 것도 방문자에 꼭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차차 풀기로 하고 오늘은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여러분 상위 노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수 핑계를 대지 마셔라. 그거는 내가 키워드 공부가 덜 되어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방문자 탓을 하지 말자. 그것은 내가 그동안 한 주제를 열심히 쌓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누락이 너무 많죠. 가장 안타깝고 이걸 좀 빨리 누가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누락이 생기는 이유는 뭐 유사문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용한 사진을 똑같이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캡처해서 그대로 갖고 오면 그러면 유사문서에 걸린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유사문서가 요즘 세상에는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의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쓰면 나중에는 유사문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노출은 됩니다. 일단은 지금 누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글을 다 지우고 새로 개설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꼭 글을 쓰고 워드 파일로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해서 드린 다음에 발행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겠습니다라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이분이 아예 키워드를 반복을 본문에도 안 하셨을 거고 키워드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 노출이 안 되고 누락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에 그 키워드를 썼어요. 그러면 이 글이 어떤 글인지 네이버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아이폰 17을 냈어요. 그러면은 아이폰 17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본문에 들어가야 돼요. 본문에도 아이폰 17이고 이거를 충전기를 뭘 받았고 가격이 얼마고 이게 뭐 256기가고 색깔이 어떤 거고 다른 사람들이 쓰는 관련 키워드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단계니까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입력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할 만한 그런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본문에 적당한 횟수로 반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4번에서 5번 정도의 반복은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아까 최적인 분들 있죠. 최적의 지수를 가지신 분이라던가 본인이 뭐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지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이제 덜 유명한 협소한 지역에 대한 어떤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잘 뜰 수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가 생겼는데 이거는 모델하우스가 어느 기간 동안 생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걸 쓰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좀 쉬워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었어요. 저품질 블로거인데도 그 모델하우스 글은 되게 잘 뜨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처럼 방문자 100 정도밖에 안 돼요. 검색도 거의 안 돼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꼭 검색할 만한 거를 본문 안에도 적당 양을 반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4번에서 5번을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 지수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셔요. 키워드를 4번도 넣어보고 5번도 넣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5번을 넣었을 때가 항상 잘 떴고 그 이상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면 약간 스팸성으로 또 이게 약간 순위가 밀릴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데 네이버가 티나지 않게 문장을 쏙쏙쏙쏙 그 안에 키워드를 잘 넣으시면서 그거를 5번을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건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챌린지 인증 같은 거 독서, 미라클 모닝, 조깅, 물 마시기 인증 하지 마세요. 인증은 인스타그램 가서 하세요. 인스타그램은 누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웃들끼리 보면 잘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릴스를 뭐 계속 만드시면 돼요. 피드 계속 올리시면 돼요. 근데 블로그는 안 돼요. 블로그는 누락이 100개, 200개가 이제 쌓아지면 그때는 저품질 구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글이 안 뜹니다. 지금 만들 경우는 만드신 지 되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블로그를 오래 쉬면 휴 계정으로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꾸준히 글을 써야지 검색이 되니까 일주일 정도 3, 4개 이상의 글을 써 보는데 그게 키워드를 잘 넣으신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요. 이렇게 일기처럼 쓰는 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죠. 아, 새로 만들면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문제가 애드포스트가 걸려요. 왜냐면 애드포스트는 블로그 개설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지 광고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잘 노출이 되면 여기서 글 쓰면 되고 비공개로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 되거든요. 한 5개 이내로 돌리는 게 좀 안전해요. 이게 대량으로 옮겼을 때는 누락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5개 이내로 이동 또는 삭제를 권장을 드리고요. 수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 원리 잘 모르시고 탄탄한 그 경험치가 없는데 수정을 해봤자 결국 키워드만 건드시기 때문에 그거는 네이버가 눈치가 채기가 쉽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분이 제 3개 정도 글을 써서 제가 피드백 드린 대로 업로드를 해보고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그래도 그때는 새로 개설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장 애드포스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내가 아이디 새로 개설하면 어때요? 3개월 기다려야 돼요.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결국 블로그가 상위 노출이 안 됐던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 인증글이 좀 많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저랑 같이 글을 써보면서 해결을 해봐야 되고요. 2번째는 뭐냐면 아니면 누락이 가끔 있지만 많이 있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끔 있는데 노출 정상 노출이야. 근데 방문자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도 문제를 찾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43회 베페 베이비 페어 이 제목은요. 아기를 키우는 이 세상의 엄마들이라면 베이비 페어는 한 번쯤은 꼭 가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베이비 페어의 이름은 뭡니까? 베이비 페어의 이름은 베이비 페어예요. 거기다가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 날 뜨거운 현장 방문하고 참관 후 검색이 안 되는 단어예요. 사람들이 찾는 단어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추천을 해줄래도 이게 무슨 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는 2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키워드를 넣으셨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아예 검색을 안 하는 단어를 넣으신 그리고 여러분 제발 제목에 어떤 반복되는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행 폴더, 뭐 여행 게시판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어차피 검색도 안 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는 베이비 페어처럼 굉장히 대형 키워드 이런 걸 대형 키워드라고 해요. 너도 나도 아는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건 무슨 커피예요? 아이스 커피예요. 아이스 커피라고 제가 제목에 쓴들 저조차도 상위 노출이 어려워요.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아이스 커피 종류인데 새로 나온 메뉴가 있어. 그러면 그 새로 나온 메뉴는 상위 노출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스 커피, 아이스 바닐라 라떼 아무리 쓰셔도 상위 노출 안 됩니다. 제가 뭐 거기 있는 마카롱, 치즈케이크 어떤 걸 제목에 써도 상위 노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블로그는요 사실 매일매일 기록하는 용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와 시간이 아주 친절하게 뜹니다. 블로그는 옛날부터 매일 쓰는 기록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날짜랑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각각 게시판으로 폴더를 정리하죠. 그러니까 폴더 이름과
날짜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짜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해요. 이 제목 자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제목에 쓴 그 키워드 단어들로 컴퓨터 인공지능 얘 시스템을 그냥 네이버 보시라고 할게요. 네이버 보시 여러분 들어와서 2025년 9월 19일을 쓴다고 한들 모든 사람들이 9월 19일 날 쓰신 글은 모두 다 그 날짜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상위 노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상위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 봇은 이 제목, 이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을 뽑아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단어가 들어간 블로그 뽑아오는 거예요. 특히나 제목에 지금 똑같이 들어간 거 보이세요? 아이폰 카메라 혁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특이한 제목이라서 키워드가 이렇게 띄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져 있으면 조금 더 경쟁률이 낮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핫한 아이폰 17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게 글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불톡 플래너에서 아이폰 17을 검색을 해볼게요. 컨텐츠 포화도가 어느 정도고 월간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지금 셀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월간 검색량이 300이요. 이거는 한 달 검색량을 나타낸 건데 한 달로 30일로 나눠보세요. 이 정도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각각 PC, 모바일 검색량을 나타나고요. 이거는 파워링크 광고 단가를 나타내고요.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사실 10만 조회수도 높거든요. 그런데 300 이거는 어마무시한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에 대형 키워드인 아이폰 17 이런 식으로 쓰셔도 검색이 안 됩니다. 상위 노출이 안 되는 실패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 블로그는요. 불러올 수 있는 글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결국 100위 안에 못 들면 그냥 묻히는 글이 되고요. 옛날엔 페이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스크롤로 한없이 넘어가요. 근데 아무리 넘어간다고 한들 아이폰 17은 유명해요.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넘어간다고 한들 아주 뒤에까지 넘어가진 않습니다. 업체가 바라는 상위 노출은 아이폰 17을 그냥 엔터 치고 검색하자마자 보이는 이 첫 페이지에 뜨는 경우를 뜻하고요. 이걸 탭이라고 하거든요. 블로그 탭에서 순서를 매겼을 때 10위 안에 들으면 상위 노출이 잘 되었다라고 서로들 얘기를 해요. 각각의 로직이 조금 다른데 뒤에 게 조금 더 약한데 블로그 탭에 상위 노출이 잘 되고 글도 너무 좋다면 당연히 여기 탭에도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첫 번째 탭이 스마트 블로그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맞춤 정보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따로 스마트 블로그에 대한 인식과 고민,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글 쓰고 다음날 꼭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시거나 참고로 광고는 돈을 주고 이제 업체에서 맡기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고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인플루언서 글도 저는 참고를 하지 마셔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분들은 순위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키워드의 상위 노출 원리랑은 좀 다르게 키워드를 우겨 넣는 방식을 많이들 쓰시거든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가 따라 하시면 완전히 망해요. 절대 상위 노출이 안 뜨기 때문에 우리는 딱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뽑아서 제목을 만든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조금 연관도가 있을수록 높게 올라간다 해서 조금 더 잘 소화하실 수 있다면 총 3개까지 해서 제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걸로 돌아와서 사실 물 마시는 거라든지 런닝하는 인증글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해도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요리를 했는데 휘낭시에에 대해서 남겨보는 글이라던가 아니면 친구에게 내가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글이라고 했을 땐 누락이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검색을 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으로 가신 다음에 전체 공개로 해야지 얘가 검색이 되게끔 체크 표시가 다 떠 있죠. 여기에서 지금 검색 허용을 끄면 검색이 안 됩니다. 검색을 꼭 키셔야 되는데요. 이웃 공개랑 서로 이웃과 비공개로 하셨을 때는 검색 허용이 어때요? 없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지수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남기고 싶고 일기를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웃 공개나 서로 이웃 공개나 비공개로 하시면 검색 허용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내 소중한 글은 소중한 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글이 많으면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주 1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런 글이 너무 많으면 조회수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검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쓰셔라.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익화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방문자를 늘려야 되고 방문자를 늘리겠다고 하면은 너무 개인적인 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요. 노출은 잘 됩니다. 누락도 없어요. 검색 비허용이라고 뜨는 거는 스크랩을 해가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 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공유라든지 어떤 모집 공고 글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시면
하시면 원래 검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라는 제도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똑같은 글을 다 퍼가잖아요. 그래서 이 퍼가는 기능 스크랩을 비행기 표시로 요즘에 바뀌었죠. 비행기 표시는 검색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 네이버 검색이 지저분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분의 문제는 사실 협찬글이 너무 많고요. 체험단이 많이 활동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보면 신생아 옷, 뭐 아이 간식, 아기 로션 이거는 대형 키워드라서 안 되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 그 업체에서 주는 키워드들은 굉장히 큰 키워드예요. 걔네들은 그냥 상위 노출이 무조건 될 사람을 아무나 얻어 걸려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협찬을 받으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갖고 싶으면 신청을 해서 이거는 그냥 받는 선에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상위 노출을 그렇게 기대하진 않는데 키워드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상위 노출이 안 됐어. 내 실력의 문제인가 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낳자마자는.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체험단과 홍보를 많이 돌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체험단 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된다? 되게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렇게 지금 상위 노출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나 그냥 이제 최적화이신 분들이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체험단 글이 일주일에 3개, 4개가 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유 글이야. 그러면 뜰 글이 있어요, 없어요? 상위 노출을 성공을 해서 조회수가 나올 만한 글이 없는 거죠. 이거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기 로션이라는 건 어떤 것들은 되게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지금 14,900원인데 어느 날은 또 베네저골인데 좀 저렴한 브랜드라서 10,000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3개 협찬글을 올렸어. 공유글을 2개를 올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검색도 안 되면 3개 가지고 내 방문자가 결정이 될 것인데 일단 체험단이 너무 많아서 상위 노출도 힘들겠지만 얘네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협찬을 받았을 때 사실 모르는 브랜드라면 더더욱 검색이 안 될 경우가 되게 많고 36,000원짜리 고가인 거를 받으면 그나마 나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글을 썼는데 저렴이 10,000원대로 3개를 만약에 받았다라고 해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는 서포터즈들이 너무 많이 활동하니까 상위 노출이 어렵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 노출도 안 돼. 방문자도 못 가져가. 근데 총 얻은 금액은 30,000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체험단 글은 보통 어떻게 쓰죠? 맨 밑에 걔네 회사 링크를 걸어요. 그럼 제가 이 제품 글을 딱 보다가 이 제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맨 밑에 링크 누르고 이 회사 넘어가서 오은영 선생님이 만든 젤리 영양제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엄마들이 보면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회사 링크가 달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댓글 달 필요도 없죠. 이렇게 타고 가서 설명 잘 보다가 구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만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 조회수도 못 가져가고 10,000원짜리 제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 글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라. 그래서 나는 내 글의 가치가 지금 현재 방문자가 어느 정도니까 20,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10,000원 이하인 상품은 적어도 받지 말자라던가 또는 일주일에 협찬글을 2번 이내로 좀 쓰는 거를 조절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에는 내가 내돈내산 리뷰라든지 내가 직접 키워드를 열심히 찾아서 좀 시의성 있게 조금 핫한 키워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쓰신다면 방문자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른 내돈내산 리뷰를 쓰다 보면 다른 협찬 제한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방문자 올리면서 다양한 글을 써야지 다양한 협찬이 들어올 수 있고 수익을 더 높여갈 수 있는데 이 체험단 굴레에서 한번 당첨이 돼서 붙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체험단 뭐 없나 그러고 막 신청해놔요. 그럼 어느 순간 안 붙었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우수수 집에 와요. 체험단 사이트는 정말 많고 사실 뭐 받자면 뭐 손톱깎이부터 테이프 하나부터 풀 하나부터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받으면 계속 시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가치 이상의 것들을 받자. 근데 요일을 좀 나눠서 내가 협찬도 쓰고 내가 체험단을 해서 경제적인 좀 방어도 하는 것도 좋은데 방문자를 올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실제로 방문자가 1,000, 1,500 정도 됐을 때 더 올리고 싶은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체험단을 줄였어요. 만약에 이제 10개를 받을 거면 한 2개만 받는 거죠. 나머지는 무조건 제가 직접 찾아서 쓰는 걸로 고쳤을 때 바로 2,000, 3,000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는 뭐예요?